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고대하던 게스트분을 모셨죠. 네네. 그지마 작가님,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네, 소개해드릴 내용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어떻게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최재훈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혹시 최재훈 작가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보통 만화를 미학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화에 속에 있는 정서나 이야기 그리고 그림을 가지고 전시부터 해서 일러스트,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몇 가지만 말을 하자면 조용의 과정이라는 최재훈 단편 만화집도 내셨고 꿈속의 신 1권 그리고 RM의 뮤직비디오 Forever Rain이라는 것도 만드셨고 나사 몽블랑 뉴 컬렉션 캠페인의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셨고 지금은 그래픽 노블 친구의 부름을 이제 내실 예정이신 거죠? 네네, 나옵니다. 지금 저희가 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작가님의 필모그래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나니까 청취자분들이 진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작가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꼽아봤는데 질문들 하나부터 시작해볼까요? 최재훈 작가님 그림을 처음 보면 선으로 이루어진 드로잉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약간 얽히고 설킨 선들로 명암과 공간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컬러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다채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작품을 완성하실 때 다른 컬러는 제외하고 검은색의 선들로만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질문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미리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되게 질문이 구체적이고 덕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저 뭔가 입체적이라서 좀 놀랬었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성덕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되게 좋아하고 예전에는 어떤 뭐 애니메이션 극장판 대사를 다 외운다던가 막 이렇게 좀 심한 덕후였어요. 네. 그래서 만화책도 집에 한 4,000권 정도 있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작품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작가로서 제 안에 어떤 내재되어 있는 성질이나 혹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만화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우는 거예요. 만화라는 거는 어떤 선형적인 그림들의 나열로 그 인물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체험하는 개념인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만화의 기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꽉꽉 차있지가 않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비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거치게 좀 표현하자면은 만약에 흑백이 어떤 인물이 그려져 있으면 이 사람이 피부색이 어떤지 혹은 옷이 어떤 색깔인지 이런 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단행본이 나와서 주인공이 칼라가 돼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흑백 만화인데. 근데 내가 상상하던 그 머리 색깔이 아니야. 약간 차이 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흑백 만화는 비어져 있음으로써 더 몰입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덜함으로써 반대로 독자는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흑백 중심의 작업을 하게 된 게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컬러도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이렇게 비워지고 이야기를 펼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더 안 하게 된 거죠. 컬러를. 어떤 드로잉이나 흑백 작업을 하나 하는 거랑 컬러 작업을 하나 하는 거는 시간이 한 정말 많게는 2-3배 혹은 그 이상. 근데 그런 의미에서 개념적으로 저는 하나의 밀도 있는 걸 그리기보다는 아이디어가 담긴 이야기가 있는 3장의 그림을 그리자. 그 시간에. 약간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워내신다는 게 여백을 많이 주고 이런 것보다는 흑백으로만 표현을 함으로써 독자들이 조금 더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링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컬러링 보고 나왔는데 제가 알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독자들과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만화 안에서 혹은 한 컷 안에서 정보량을 높인다는 거는 그만큼 더 독자한테 다가간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거를 조금은 전 덜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좀 비워서 편하게 들어오게 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는 다를 수 있지만 패션쇼에 서는 모델들이 무표정을 짓는 이유가 옷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에 눈이 가기 시작하면 옷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작가님의 작품 속 인물들은 얼굴 표정 변화보다는 행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는데 직접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인 슬픔이나 분노를 장면에서 표현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예 이목구비가 없는 인물들의 경우 아주 멀리서 내려다보거나 지켜보는 각도의 장면들도 되게 많았는데요. 작품 속 인물들의 표정을 덤덤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했던 얘기랑 좀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존재감이 되게 강하잖아요. 네네. 아니면 눈썹이 되게 진하다던가 뭐 입술이 되게 두껍다던가 네. 인상이 강렬한 경우. 근데 어쨌건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그 인물의 성격 같은 게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RM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누가 봐도 RM이에요. 그 사람은 실제로 네. RM을 그린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뭐 모자를 쓰고 있기도 하고 인물 표정이 이런 것도 다 비우고 한 거는 RM이지만 동시에 누구에게 나의 자신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너무나 구체화된 어떤 한 인물의 어떤 생김새가 돼버리면은 그 의미가 좁아지고 감정이입에 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비워짐으로써 저거는 나다 같은 게 무의식적으로 연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인물이 구체화되는 게 필요한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시적이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시적인 거를 좋아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 네. 이제 단편이나 짧은 걸 해야 되는 경우는 몰입의 시간이라는 게 짧잖아요. 허용된, 네, 허락된 네, 시간이. 그쵸. 뭐 단편이 24페이지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4분짜리 뮤직비디오 이런 거면은 순식간에 딱 그게 지나가야 되니까 강렬하게 몰입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비우는 걸 선호하는 편인 거죠. 정보량을 줄임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게 만들고 계신 거였네요. 네네. 이게 다 작가님의 장치였다니.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다른 예전에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예를 들면 그리고 싶은 거, 자기가 글로 적고 싶은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러면 나는 뭐에 반응하고 나는 그걸로 인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일까 같은 게 작가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20대 그리고 30대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제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좀 우울하고 마이너하고 좀 외져 있고 좀 이런 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꽃을 보더라도 꽃을 피는 것보단 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네. 처음에는 좀 충돌하는 게 있었죠. 네. 처음에 특히 준비할 때. 왜냐면은 두 분도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씬이라는 거는 어떤 강요되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같은 경우면은 화려하고 네. 되게 실사적이고 묘사가 잘 돼 있고 네. 완성도가 되게 높고 저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일 많이 할 때 칼라링 되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 한국 문화씬에서의 통념이 있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 측면에서 초반에 그래서 되게 혼란이 왔죠. 난 왜 돈이 안 되고 네.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걸 하고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았죠. 그리고 네. 뭐 당연히 그건 생계 문제도 있고 고민을 하던 차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유아순지 감독님이랑 이런 것도 있고 RM이랑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우울하거나 어두운 것들이 필요하거나 누군가한테 큰 위로가 된다는 거를 배웠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자유롭게 하게 됐죠. 그래서 좀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네, 그쵸. 네, 뭐, 교수님부터 해서, 넌 왜 이러니. 네. 뭐, 부모님도 예를 들면은 뭐, 괜찮아? 그래서 한 번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로 막 한참 이제 시작할 때 네. 어떤 그림들은 올렸을 때 언팔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 언팔된 그림을 오히려 누군가가 캡처해서 이렇게 아트웍을 해주세요. 라고까지도 이제 왔지만 네. 초반에는 그 과정을 거칠 때는 되게 용기를 잃어가는 과정이 있었죠. 이게 괜찮을까? 근데 이제 반대로 언팔이나 뭐 좋아요나 이런 게 적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조금은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소중한 걸 알게 됐죠. 네, 그 소수 저한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최지원 작가님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모두들 자기만의 길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평가들을 조금씩 듣다 보면은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엄청 흔들리죠. 엄청 힘들다고 표현을 굉장히 좋게 해주셨지만 정말 이게 하늘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그쵸. 상황이 있으니까요. 특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게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막 주변에 친구들 막 결혼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회사에서 돈 잘 벌 때고 이러면 나는 집에서 막 그림 한 장 그리고 있는데 아니면 글 쓰고 있는데 수입 뭐 1년에 100만 원이고 눈물 좀 흘려도 되나요? 저희 둘 다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응원 안 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팟캐스트나 강의도 하고 하지만은 항상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를 그리고 특별한 걸 한다는 거는 반대로 새롭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것에 되게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특별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뭔가를 내놨을 때 그거를 참 이 사람 특별하다라고 참 좋다라고 하는 데는 당연한 거지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예술가한테 되게 빨리 오고 어떤 예술가한테 느리게 오긴 해요. 근데 그때는 오긴 오거든요. 심지어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인터넷 때문에 더 웬만하면 빨리 와요. 옛날 고흐처럼 이렇게 죽고 나서 오거나 하진 않아요. 사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그걸 체험하고 있기도 하고 워낙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편하게 유통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꾸준하게 재밌게 하다 보면 그 기회는 온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뭉클하죠? 그러니까요. 뭔가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이야기라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주변 작가들도 그랬어요. 그러고 있고 다. 되게 많이 겪잖아요. 저희도 이제 한 2, 3년? 그쵸? 작가님 앞에서도 짧은 이야기지만 그 시간 동안 이제 주변 친구들이 회사원이라고 얘기할 때 저희는 프리랜서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다가도 그래도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하면서 다시 들어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흔들려요. 흔들리는 주제도 바뀌는 것 같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해온 친구분들이나 뭐 후배들 지망생들 다 보면은 딱 고 3, 4년 때 제일 많이 그만둬요. 이게 딱 1년, 2년 때는 재밌게 하고 2년, 3년 때는 뭔가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3년, 4년 이제 그때쯤 되면 뭐가 있냐면 생계나 현실적인 거에 부딪히면서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을 건강하게 지나 보내야 돼요. 저도 당연히 딱 그맘때 되게 힘들었고 이게 이제는 이걸 그만하고 취직해야 되나? 부터 해서 수많은 과정들이 있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당연한 거지만 내 거가 새롭고 재밌다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좋다면 당연히 그거를 누군가가 알아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저희도 사실은 어디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오는지 완벽하게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새로운 걸 하고 재밌는 걸 했을 때 그만큼 또 그걸 알리거나 알아주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인 거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에 작가님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좋은 얘기를 먼저 해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힐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릴게요. 한국의 다양한 만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쾅코믹스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쾅 온라인 매거진에 커버 일러스트를 그리시기도 하고 조용의 과정이라는 만화 단편집을 함께 출간하시기도 했는데 인연은 혹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질문이 참 재밌었는데 왜냐면은 이 쾅코믹스가 친구들이랑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낸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우연찮게도 앞서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데 한 10년 넘었거든요. 이제 한 11년, 12년 됐어요, 쾅이. 사업자 된 거는 한 9년 된 것 같고.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 하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규태 작가님, 그러니까 고구마, 일러스트레이트, 그리고 뷰티풀 파스타 라고 해서 권성호 작가님이랑 양은모 작가님 이렇게 넷이서 시작을 했죠.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가 한예종을 나왔는데 유독 출판 예술? 출판 만화 그리고 그림 아날로그 수작업을 좋아하는 멤버였어요. 이 4명이 유난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마냥 온라인 게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근엔 또 오버워치 하긴 했는데 근데 그때 후반쯤에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어차피 놀 거 좀 재밌게 하자 하면서 팡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온라인 처음에 시작하고 판도 하고 이러면서 하다가 남자 넷이서 모였으니까 이제 되게 별로잖아요. 그런가요? 여러모로 좀 별로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모임의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그래서 성비도 맞추고 성비도 반반을 맞춰요 항상. 그리고 한예종이 아닌 사람도 이제 맞춰서 반반. 그래서 좀 다양하게 멤버 구성이 되면서 점점 다양한 얘기들이 이 안에서도 오고 가면서 좀 다 같이 건강하게 성장했죠. 그 과정에서 아까 했던 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3년차, 4년차 됐을 때 네네.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야, 이 쾅 해서 뭐해? 야, 우리가 네네. 지금 이거 지금 2년, 3년 했는데 한 게 뭐냐고 막. 근데 항상 이제 돌아오는 말은 작업. 그냥 작업 재밌게 하자. 좋은 작업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알아준다. 이런 말을 해줬던 건 나머지 세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규태 작가님, 권성호 작가님, 양원부 작가님 이 셋이서 항상 재밌게 작업하자. 근데 저는 맨날 막 툴툴거리고. 근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되게 고맙죠. 많이 배우고.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뭐 최성민 작가님, 안유진 작가님, 신기태 작가님, 뭐 오현시 작가님, 구현선 작가님 되게 많아요. 네네. 멤버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 보면서 항상 그래 좋은 작업을 하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네. 하는구나라는 거를 3년, 4년, 5년 하면서 배우게 됐죠. 그때 확실한 거는 그래서 혼자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네. 혼자 하면은 잘하고 있어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근데 같이 하다 보면은 아 이게 그래도 재밌네, 그래도 잘 하고 있네, 서로 좀 기댈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모임을 하라고 추천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 네네. 네, 그 경험 때문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네. 그 쾅코미스는 그래도 이제 여러 명이서 일어난 일이 저랑 지연 작가 둘 사이에서도 다 일어난 일인 것 맞아요. 같아서. 네, 아 맞아요. 네.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는데. 아, 그쵸. 저는 이제 최지연 작가님과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네. 일단 한 발 빼고 보는 편이죠. 뭐하러 하냐. 귀찮다. 딴 거나 하자. 근데 지연 작가가 일단 저질러 놓으면 저는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죠. 아, 근데 좋네요, 균형감이. 정말로 모임을 하면서 또 배운 게 뭐냐면은 개인적으로 경험상 아쉬운 거는 혼자서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고집 같은 게 생겨요. 그런 상태로 30대가 되고 어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일종의 편견? 통념 같은 게 생기는 게 이해가 가요. 네네. 왜냐면은 당연한 거지만 어떤 일종의 고통의 시간? 네네. 그 고난의 시간, 고행의 시간을 지나야 작가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함께 하는 거랑 혼자 하는 건 좀 되게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맞아요. 누군가와 함께 모임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어떨까? 나는 이렇게 해야 내 작업이 좋구나. 같은 걸 배워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작가들이 혼자 안으로 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편이죠. 되게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네네. 재밌게 해주시네요. 맞아요. 아, 저는 그래서 페이랑 관계없는 모임이 3개 있어요. 네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만화 모임, 파인아트 모임, 전시 모임, 일러스트 모임. 그래서 항상 마감을 다 마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작가님의 작품을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건 팬으로서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작년 2019년 여름에 만년필 회사인 몽블랑과도 협업을 하셨죠. 스타워커 콜렉션 글로벌 캠페인의 애니메이션 아트워크와 메인 디렉팅을 담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협업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아트워크를 진행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이 궁금합니다. 앞서서 먼저 얘기 좀 하자면은 네. 제가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팬분들이 기뻐해준다라고 쓰셨는데 팬분들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되게 사실은 되게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만화를 기반으로 활동하긴 하지만 초반에는 어쨌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다양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웹툰을 그냥 예를 들면 처음부터 했으면 네네. 시장이 거긴 크니까 맞아요. 파이가 크니까는 그거 하나만 열심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충분히 힘들고 하나만 네, 해도. 맞아요. 근데 이제 출판 만화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은 우선 지면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그리고 만화 같은 거를 한 거죠, 이것저것. 네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점점 수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그 현상이 재밌었어요. 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까진 그나마 있었는데 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수작업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게다가 뭐 백펜터치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몇 명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은 더 없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참 이 시대를 좀 잘 반영하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이 몽블랑이랑 연결되는데 네. 저는 몽블랑에서 이제 독일 본사에서 연락이 왔죠. 그게 놀랬죠, 우선. 몽블랑 코리아 통해서 연락 온 게 아니라 독일 본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2018년 겨울에 연락이 왔는데 12월쯤에 그때 에이전시 통해서 왔는데 첫 드는 생각은 그거였죠. 아, BTS. 네. 이게 BTS의 힘이구나. BTS 작업 다음이었군요. 그렇죠. 네네. 2018년 8월에 그걸 했어요. 네. 그래서 2018년 8월에 공개하고 나서 이렇게 후폭풍이 되게 심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일들이 들어오고 그런 와중에 12월에 몽블랑한테 올라오니까 이게 진짜 굉장하구나. 아니 왜냐면 제가 했던 일 중에 어제 제일 큰 일이니까. 그래서 되게 놀랬고 거기서 이제 노다 요지로 일본에 있는 가수와 이와슌지 감독님이랑 일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일과 BTS RM 포레버레인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스타워커 캠페인 애니메이션을 해달라고 디렉팅을 해서 연락이 온 거죠. 그 몽블랑 컨셉이 뭐였냐면은 2019년이 인류가 달 착륙의 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어요. 컨셉이 뭐였냐면 우주인이 혼자서 그 릴로이 차오이라는 우주 정거장 치프 이제 대장? 캡틴을 했던 분이 실제로 그 몇백 일을 생활하면서 우주정거장에서 체험한 인터뷰를 저한테 주고 그걸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였어요. 커머셜을. 근데 관통하는 주제가 뭐였냐면 엄청난 외로움 있잖아요. 우주상에서. 그 그래피티 영화처럼. 엄청 고요하고 어떤 공포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어떤 지구의 어떤 생명력, 가족 이런 게 대비되는 그런 컨셉의 커머셜을 주문한 거였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2016년에 노다 요지로 레드 윈프스의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OST를 한 그 노다 요지로한테 연락이 왔는데 음반을 만화책으로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있는데 그게 60페이지짜리 만화를 노래 듣고 만화를 했죠. 근데 그거를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이 만화를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래서 너무 잘됐다 하는데 그 감독이 이와슌지 감독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정말 커네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나니? 그래서 농담이고 당연히 매일 보고 놀래가지고 나 너무 팬이라고 정말 팬이었거든요. 그 옛날 TV 영화까지 다 봤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같은 사람이니까 저희 세대에는. 그래서 했더니 그 요지로가 했던 말이 저한테 너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말인데 너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예술가는 결국 다 만나게 돼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좀 울었었어요. 왜냐면 그때가 한참 고민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더 즐겁게 재밌게 작업을 하고 나서 RM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컨셉이 뭐였냐면은 모노라는 포레버레인 노래가 뭐냐면 연예인으로서 어떤 외로움? 그래서 비가 내릴 때 외출하기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니까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편하게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적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거를 제가 뮤직비디오를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몽블랑이 온 건데 요 세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외로움 그리고 어떤 쓸쓸함 그 요지로랑 이와슌지 감독님 영화도 그렇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좀 서정적이지만 외롭다고 외롭고 어두운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맨 처음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혹은 불편해하는 거더라도 제가 반응하고 우울하거나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던 것이 누군가한테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반응한 거고 그게 클라이언트건 아티스트건 그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일이에요. 저한테 쾅에 있던 친구들도 그렇지만 앞서서 만났던 그 모든 예술가들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들이 조금씩 앞서서 해왔던 예술과 작품으로 나랑 함께 하면서 또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또 몽블랑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관객과 대중을 만나는 게 참 재밌다라고 느꼈었죠. 예, 어떤 정서라는 게 꼭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네. 이거를 누군가가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하면서 좀 많은 용기를 얻었죠. 더. 뭔가 일대기를 들은 느낌인데 그게 네. 어떻게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있는 일들이 맞아요. 또 생기다가 보니까 네. 또 더 좋은 작업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우주인 컨셉 들었을 때 되게 좋았었어요. 네. 네, 왜냐면은 항상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였고, 네네. 그리고 어떤 그 엄청난 고독이 있거든요. 그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네. 이런 표현하면 되죠. 고독을 담아야 되는데 되게 즐겁겠죠, 작업. 왜냐면은 제 몸에 맞는 옷이랐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네.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 호레보레인 할 때도 그렇고, 네. 뭐 요지로랑 할 때도 그랬고. 그런 측면에서 돌아와서 다른 예술가나 작가분들도 더 오히려 과감하고 특별하고 자기 것만의 것을 하는 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항상. 맞아요, 맞아요. 되게 공감되네요. 정말로요.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 우주 갔다 오신 그 우주인들은 하는 말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어둠이 저희가 눈을 감거나 그냥 새까만 화면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맞아요. 그런 어둠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청취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한 번씩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최재훈 작가님의 질문에 대한 다음 답변들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